꽁지야 타로 봐줘.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1월에 있을 일. 1번 분들 지금 첫 번째로 교환카드가 떴는데요. 키워드로 보자면은 책, 서류, 지식, 선생님, 조언가, 상담가, 정신적 지주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명예적인 일. 그래서 승진이나 자격시험 등 뭔가 신분에 좀 더 점프, 변화가 생기거나 누굴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맡거나 아니면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실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더의 역할? 이미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나 할인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찾는 사람과 인기가 좀 많이 늘 수 있겠어요. 입소문이 나거나 인지도가 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배운 사람, 가방끈 같은 게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공부의 뜻이 있는 분이라면 또 글을 쓰거나 활자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에 관한 운도 되게 좋거든요. 이어서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되게 잘 잡고 있는 뭔가 고개사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그 위험 상황에서도 평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여유롭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실력이 앞서간다는 거죠. 제주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월번 분들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하거든요. 어려운 시험이어도 나는 이미 통과권이고 불경기여도 내 수입엔 영향이 없고 오히려 늘고 이런 사실 이런 외부 상황이나 환경에 그다지 영향을 안 받으려면 자기만의 무언가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차별화가 되면 경쟁은 무의미하니까. 근데 1월에 얘기가 되는 게 그 주변은 약간 좀 침체되어 있고 되게 어려운 분위기인데 1번 분들은 그냥 난 잘 모르겠는데 평소랑 같은데 이러고 그냥 딱 넘어가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하든 역량이 다르잖아요. 운동 같은 것도 누구는 무게를 엄청 많이 들고 누구는 조금만 들어도 무거워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따지고 보면 1번 분들은 정말 무거운 그런 중량을 치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사람? 전혀 힘든 내색이 없는? 그게 진짜 별로 힘들지 않아서 자기 기준에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번 분들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1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딱히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이것은
그러니까 체급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몸무게가 다른 사람들끼리 붙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교환카드도 떴지만 되게 예리한 직감에 대해서 다른 카드들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려주는 것들, 나의 직감, 나의 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이성을 발휘해서 나의 감을 이용해서 뭔가 수학을 보실 수가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남한테 조언해주는 거랑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 둘 다 포함이에요. 근데 뭐 선택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매매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쪽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월에는 일본 분들께 돈이 안 되는 문제 에너지를 쏟기보다 돈이 되는 쪽의 감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분별력도 이미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만 그걸 알면서도 안 해왔을 가능성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걸 하면 잘 될 거라는 거, 저게 돈이 된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 딱히 관심이 없다든지 별로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든지, 그리고 일본 분들은 뭔가 돈보다 가치에 조금 더 중심을 둔, 가치에 집중된 일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오셨다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받는 조금 더 쉬운 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을 무시하며 지내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직감을 따라가면서 걸을 건 걸러내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인총회부라는 부적이 떴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조금 사랑의 운이 올라가는 그런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성과의 접촉이 생기거나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좋아하거나 썸 타는 사람이 있거나 짝사랑이어도 그 사람과 깊게 진전이 될 수 있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말하잖아요. 콩깍지 씌이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데 그게 벗겨지는 순간에 현실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이 좀 늦게 보이는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권태감 없이 행복한 그 꽃밭인 상태가 지속되는 운인데, 이거는 그만큼 상대가 나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흥미가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1월에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증가된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애초에 중량을 세게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체급 차이를 느끼게 하고 경쟁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매력까지 증가되면 조금 안 좋은 영향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방금 한 그런 예상과 좀 비슷하면서도 이제 좋은 얘기가 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소식, 뭔가 굉장히 내가 기분이 업되면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다가온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실 살면서 항상 팍팍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매일매일 행복해, 매일매일 너무 사랑스러워, 일상이야,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왜 살지? 살기 싫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막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우울하고 침체된 상태, 힘들다, 그냥 꾸역꾸역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어쩌다 한번 웃을 일 오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좋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간헐적으로 웃을 일 정도의 일이 일본 분들한테 도착을 한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보통 이렇게 평소에 낮은 텐션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벤트적인 일이 생기면 잠깐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되거든요.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했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세상 아직 살만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좀 그렇게 될 만한 일이라고 해요. 뭔가 이제 말했듯이, 아까도 말했듯이 학업, 직업적으로 기다리시는 소식이 있는 분들, 단계를 점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어떤 정체감을 뚫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이고,
이제 이 일이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내 생활이 편해지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받기가 좋아요. 근데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뭐 재회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런 순조로운 점프, 레벨업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 분들은 조금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해서 구설이 좀 있으실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단지 1월에만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그동안도 좀 그래 오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좀 아실 것 같아요. 나랑 어떻게 보면 분리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타인이 볼 때 일본 분들은 좀 꽃밭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뭘 하든 다 쉬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한텐 어려운 건데 쟤한테는 쉽다? 쟤는 아무렇지가 않다? 그게 되게 좀 질투의 요소가 되고 또 자꾸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다가도 흑역사가 소환된다, 벌떡 이불을 찬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쑥불쑥 일반 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에 끼어들고 소환되는 힘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어떤 관계에서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 분들한테 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뜬 카드들이 막 이렇게 내 밥그릇을 아등바등 지키려는 그런 것과 또 이렇게 여러 존재들한테 치이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게 내 집을 지키고 내 밥그릇을 지켜야 하는 상황. 이게 뭔가 견제나 중상모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온 게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여기까지 온 게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어떤 손길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더 이런 불안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설, 스트레스, 근심, 그 주변에 치이는 거 플러스 가족 문제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부분적으로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이 제일 잘나서 그냥 이렇게 다 끌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일단 많아 보여요. 어깨가 무겁다. 그러니까 나도 막 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찡찡거리고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좀 해줘야 되는 입장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일반 분들 주변에 일반 분들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가서 그쪽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한다고 얘기가 돼요. 이제 일반 분들한테 이제 뭐 좋은 소식으로도 점프 레벨업을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강에서 바다로 좀 더 큰 물살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적 카드도 개운부가 떴어요. 운을 이렇게 개의에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카드의 또 핵심적인 의미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을 때 쓰는 부적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아주 중요하고 잘 가야만 하는 시기.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고3 수험생처럼 인생의 어떤 중대한 결정,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내가 조금 힘이 딸려, 운이 부족해 라고 생각이 들 때, 나 진짜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미끄러지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운맞이 해주는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는 진짜 최대한으로 노력하지만 조금만 더 받쳐주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 쓰는 부적인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 이 레벨업에 관한 운 사실 조금 뭔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없고 오히려 일본 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는 그 주변에 견제를 하는 일본 분들 때문에 더 불안해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딱히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제 본인의 길을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1번 분들 올랜더 카드 나왔는데요. 올랜더는 이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전갈 같은 거? 전갈이 이렇게 자기 분리하면 콱 이렇게 쏴가지고 독을 퍼뜨리잖아요. 뱀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꽃이거든요.
근데 뭐든 그렇잖아요. 한번 물려보거나 한번 이렇게 손댔다가 나쁘게 조금 대여봐야지만 다시 손을 안 대고 다시 안 건드리잖아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에게도 좀 그런 독을 품는 행동이 태도가 필요하다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뭐 가족 문제나 구설수, 인간관계 이런 거 얘기했듯이 그 살면서 굳이 나 1인분 하기도 귀찮은데 신경 쓰고 뭐 걱정을 하거나 휘말리게 되는 일들이 일본 분들은 이제 타인보다 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명확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로 올라가셔야 하는 분들이라서 눈높이가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묵자흑이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든다고 하는데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가까운 사람이란 이유로 그냥 들어주고 있는 것도 일본 분들한테는 되게 시간 낭비거든요. 이 낭비라는 말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아까 제가 본인의 직감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자본에 관한 것보다는 가치에 중심을 두고 그동안에 뭘 해오셨을 수가 있다고. 근데 꼭 그렇게 돈 말고도 일본 분들이 좀 놓치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돈을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더 벌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뿐 아니라 뭐 사람을 만나는 운이라든지 내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그냥 조금 이렇게 고여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울리고 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조금 더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한테 계속 개운 그리고 중요한 시기 뭐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런 느낌의 말이 계속 언급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일본 분들이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실수나 그런 아쉬움을 교훈 삼아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미래에 닿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1월에 있을 일. 이번 분들 그냥 지금 너무 정확하게 계속 반복되어서 카드가 짚어주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번 분들 지금 조금 번아웃 상태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다 썼다. 일어날 힘이 도무지 없다. 내가 나를 채찍질할 기운조차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1월을 조금 안식년 느낌으로 편안하게 쉬면서 보낼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냥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분들은 쉬는 법을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노는 법도 몰라요. 노는 법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느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 마음에 구멍이 났어. 가슴이 뻥 뚫렸어. 공허해. 나는 감정을 못 느끼는 인형이 된 것 같아. 고장난 것 같아. 그런 기분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완전히 극단적인 상태로는 가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 파도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묵묵히 노력을 하시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이 부적 카드를 보면요, 마지막에 가출부예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탈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도피욕이 강한 상태. 그냥 내 일상을 버리고 뒤돌아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딜 떠나버리고 싶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난 이미 너무 많이 지쳤다. 쉬고 싶다. 어떤 의무도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그냥 난 아무런 역할도 사실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마음들, 그리고 사람들이 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몰랐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온 과거도 궤적도 다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마음은 막 타인한테 안갚음을 하고 싶다거나 타인이 나의 이런 힘듦을 전부 다 이해하고 알고 사과하길 바라고 그런 것도 이미 지나갔어요. 그냥 자기가 없어지면 다 끝날 문제라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연인과 권태기로 시간을 갖거나 싸웠거나 헤어졌거나 마음의 상처를 그냥 애써 견디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인이 아닌 뭐 친구, 지인, 가족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1월에는 이제 좀 더 여유를 두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시간에 맡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번 분들이 뭐 손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고, 더 나아질 것이고, 그때까지 이제 일본 분들은 그냥 1월을 조금 편안히 보내시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여기 카드를 봐도 막 이렇게 사람이 쉬고 있는, 누워있는 뭐 그런 이미지도 있고,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무슨 시계추 마냥, 그리고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하는데도 내가 간신히 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피가 이렇게 솟구치는데 그냥 내가 휴지 뜯어서 이렇게 막 틀어 막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런 지혈 도구도 없는데 그냥 피가 솟구칠 때마다 휴지 또 뜯어가지고 막고 또 휴지 뜯어가지고 막고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했듯이 여행을 가시거나 잠깐이라도 좀 다른 곳 가서 지내고 오시는 게 좋아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그런 것도 좋아요. 요즘 환율이 올라서 뭐 여행 사치라고 물건도 사지 말고 소비도 많이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분들은 그냥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만큼 사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시라 그래요. 그래야 힘을 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름을 넣어주는 거죠. 지금은 기름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마모되고 오히려 차가 고장날 판이래요. 이 말은 뭐 욜로족처럼 살아라, 까르페 디엠, 그저 현재를 즐겨라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총량이 있잖아요. 사랑에서도 슬픔에서도. 그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반드시 끝이라는 게 찾아오기 마련인데 근데 이번 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동안 즐거움에 대한 총량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번 분들은 그게 너무 좀 기울어져 있던 느낌? 하고 싶은 일을 너무 많이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남들이 볼 때 낭비 같다 여겨지도록 뭔가를 좀 해도 그게 마냥 낭비가 아니에요. 그 이번 분들의 총량의 컵은 아직도 한창 남아있거든요. 그 즐거움의 경험을 충분히 쌓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대충 쉬면서 중간만큼만 하셔도 평균보다 더 하시는 거래요. 애초에 이번 분들의 기준치가 좀 완벽주의 높아서 대강 가도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느낌이고 힘겹고 그냥
그냥 내 일상을 저버리고 싶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 일상으로부터 잠깐이라도 거리를 두고 멀어져 계신 거 좀 떨어져 있어 보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관해서든 상황에 관해서든 지금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충분히 두자는 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 조금 고립을 자초하시는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발적 고립이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해받을 기대도 안 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면 그만이야. 어차피 사람 다 독고다이야. 그리고 사람 믿어서 뭐해. 이런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데 네, 이거는 이번 분들이 타인의 감정에 이제 이입하고 공감하고 뭔가 어떤 해결책을 내주려고 한다거나 걱정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했던 만큼 이번 분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해줬던 경우는 별로 없어서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자기가 우선이었어서 거기서 나온 깨달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은 결국 자기 상처가 먼저다, 우선이다. 그래서 나도 그래야만 한다 라는 생각. 근데 이게 이번 분들은 이렇게 뭔가 좀 독립성이 강해서 사실상 그냥 이렇게 독구다이로 가셔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기도 해요. 이 독립성은 실생활, 뭐 가사 일이라든지 경제 지표에 눈이 밝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건 조금 잘 못하더라도 그냥 혼자 냅둬도 알아서 밥 벌어먹고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는 거. 물론 조금 외롭긴 하지만 사람 만난다고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잘 생존해 가는 방법을 익혀버리신 거죠. 근데 이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자면은 사람들은 이번 분들한테 호의적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원래도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번 분들 스스로가 진입장벽을 두고 그 사람들을 좀 밀어낼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1월에도 뭔가 이렇게 이번 분들하고 친해지고 콩고물을 조금 떨어질까 생각하면서 옆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주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있지만 이제 이번 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떠받들거나 나를 추앙하거나 해도 사실 그런 것들에 조금 무감하다? 이미 겪어봤을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의 이유는 이제 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지금 카드가 완전 줄줄이 다 같은 의미를 이제 확장해주고 있는데 완즈 7번 그리고 행맨, 펜타클 6번 다 이제 나의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세가 너무 강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가기가 너무 힘들고 차라리 이제 여러 명을 내 밑에 두는 게 낫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동업자의 입장에서 같이 가기는 참 힘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대장기지를 강조를 해주는데요. 그냥 길을 비켜라. 내가 나간다.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이 너무 강해서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다는 말 또한 나는 1인으로서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개성, 고집, 캐릭터도 너무 강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내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왕이고 협동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회사보다는 조직생활보다는 프리랜서, 자유직으로 수학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이제 1월에 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혼자서 조금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업무를 좀 계획을 해보고 싶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 천천히 해 가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하시거나 1인으로 간판 내걸고 혹은 자기 이미지로 어필하면서 사셔야 하는 분들이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 부적 카드 보면은 안청부가 나왔거든요. 이게 편안할 안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이 아닌 다른 곳, 다른 나라여도 다른 지역이어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제가 아까 쉬어라, 그냥 놀러 다녀라, 가만히 있어라 말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경제 생활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경제활동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 그 온라인 수익도 1월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권리소득 같은 것들도 함께 얘기가 되는데요. 그 뭔가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 수확을 보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편안해진다라는 뜻은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해결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정서적인 안정이 찾아온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환경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과 뭐 화해를 하든 천천히 멀어지든 어쨌든 내가 편한 길로 인도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플러스로 이제 부가적으로도 이런 의미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카드들 되게 뚝심 있고 오래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세상을 보지만, 이어서 뜬 완즈 7번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구도예요. 이게 둘이 상반되죠. 그러니까 즉 이번 분들의 포지션이 바뀐다는 건데요. 이 스위치 온오프가 확실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매달린 문제 있으신 분들, 뭐 취업이나 명패가 필요하다, 받고 싶다, 명예, 인정에 관한 거, 아니면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지겹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희망 고문 당했던 문제 있잖아요. 괴로움과 어지럼증을 동반했던 문제들, 뭐 송사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본인이 갑이 된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튀어서 캐릭터가 강해서 오히려 밀려났던 문제에 있어서도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제네스트라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네스트라 꽃은 굿럭, 행운을 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될 거니까 기다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너에게 올 미래를 몰라. 그냥 기다려. 네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 내리거나 낙심하거나 돌아서거나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 사실 이 뜻밖의 횡재는 기대를 아예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곤 하잖아요. 큰 기대를 안 하고 해본 일에서 더 수확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덜 열심히 했던 힘을 빼고 본 시험에서 덜컥 붙는 것도 비슷한 이치죠. 그 1월에는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낮은 일들에 천천히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손을 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심신 안정이 제일 많이 강조가 돼요. 긍정적으로 될 일은 되게 돼 있다, 어차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될 일은 되기 때문에 기대를 더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해도 아등바등 애를 안 써도 될 일은 될 거니까 좀 이런 마음가짐 가져보시는 게 이번 분들을 더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뭐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의 비중이 더 높았다, 총량이 너무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것 자체가 그냥 삶의 딜레마였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다른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쏟고 더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답답하셨다든지,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덜 열심히 하는 게 더 잘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아이러니가 또 답답하셨다든지.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이번 분들이 그렇게 좀 대충 하는 거, 힘을 빼고 하는 거, 또 그런 거에서 많은 수확을 보는 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거기에 대한 감이 쌓이셔야지 열심히 해오던 일에 있어서도 대충 하고 수확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번 분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매진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대충 할 수 있는, 대충 해서 뭔가를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스킬을 기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번 분들 될 일은 어떻게든 되게 돼 있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번 분들이 비슷한 에너지 또 비슷한 적당한 에너지만을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을 하다 보면요. 또 이제 가려질 거예요. 뭐가 될 일이었는지. 나는 다 비슷하게 했는데 유독 얘가 더 잘 되네. 유독 이 길이 더 빠르네. 라는 걸 느끼다 보면은 이번 분들 삶 자체의 방향성도 구체적으로 잡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킬을 이용해서 정말 내가 간절히 매달렸던 부분에 대한 수확도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너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강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1월을 잘 휴식하면서 마음을 잘 보듬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미래에 닿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에게 1월에 있을 일. 사모분들 우선 되게 좀 반짝반짝 화려하고 판타지적인 삶이 얘기가 되는데요. 뭔가 타인의 동경, 선망, 부러움을 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저 사람은 뭐 어떤 삶을 살까, 저런 삶을 살면 뭐 저런 분야에 있거나 뭐 저런 일을 하거나 저런 모습이면 되게 좀 다르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지 않을까? 혹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환상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 모습,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봐지는 그런 모습들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시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1월에 있을 변화라고만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사모분들이 애초에 좀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반짝이고 화려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주목과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런 것들을 원치 않고 피곤해 할지언정 그런 것들은 계속 따라온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판타지를 의미하는 카드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사모분들은 일단 꿈과 이상이 좀 크신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반짝이는 열정 그리고 예술적 재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목표, 현실적인 목표 이런 것보다는 멀리 있는 이상, 가치, 자아실현 이런 거에 더 뜻을 두고 큰 그림을 그리시게 되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지만은 않아요. 본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선택이거든요. 말했듯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들과의 대화는 좀 안 통할 수 있어 보여요. 관심사나 지향점 자체가 달라서요. 한편으론 또 너무 콧대 높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카드가 또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는데 사모분들은 그 한 층위, 한 차원의 위에 있는 분들이라 그래요. 뭔가 만물과 교감하고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자연, 동물 이런 것과 교집합이 많고 또 우주라든지 그런 밝혀지지 않은 유사과학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인간은 너무 시시해서
이미 다 읽히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흥미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카드가 이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완주 6번 카드인데 사람이 엄청 큰 새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걷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탄다는 것은 다 신분을 의미해요. 말을 타는 거, 뭐 새를 타는 거. 그냥 단편적으로 검은 차를 탄다 그러면 이제 망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뭐 누가 죽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처럼 상황의 변화를 말해주거든요. 탈 것이. 근데 이제 사모분들은 타는 것 중에서도 이제 하늘을 나는 걸 타잖아요. 이제 말했듯이 판타지스러운 일상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동수를 말해주는데요. 근데 이 이동수가 좀 미오노리 백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을 사람이 산에 살고 있었다. 이제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기 몸에 비로소 맞는 넓은 물로 간다. 이런 느낌의 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동은 화려함과 관련이 있을수록 또 운이 좋다고 얘기가 돼요. 계속 화려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직업 분야 자체가 화려한 업종일 수도 있고 해외에 관련한 일일 수도 있고 좀 레드오션 분야일 수도 있겠어요. 동경, 선망, 호기심 말한 것처럼 타인한테 신비감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의 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일상이 조금 궁금해, 더 알고 싶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면은 본인을 더 어필하고 더 올라가실 수 있는 운이거든요. 계속 조금 특별하고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좀 감이 발달하신 감수성이 남다르신 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부적 카드를 보면요. 또 옥주부가 떴어요. 옥주부는 귀신을 누르는 힘이 있는 그런 부적인데 귀신을 누를 정도의 그러니까 좀 해로운 귀신, 그러니까 좀 나쁜 귀신, 악귀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제어하는 힘, 통제하는 힘. 근데 사모분들이 그런 좀 특별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많이 발달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적으로 생각이 있다. 내가 타로를 배우든 사주를 배우든 이렇게 나가시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느껴져요. 이미 하고 계시다면 더 잘 될 거고 내가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좀 관찰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이 말은 그런 시선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중적인 곳, 대중적인 어떤 환경, 이거는 내가 잡는 어떤 그 분야 자체가 대중적이라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노출된 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말했듯이 타인이 3번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흐름만 된다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첫 번째로 황제 카드 보이는데요. 황제는 이제 위상이 있는 자리죠. 권력이 있는. 아까 제가 탈 것, 새를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범성을 말했잖아요. 뭔가 좀 다른 존재, 한 층 위에 있는 존재. 근데 같은 맥락으로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들 이제 걸어 다니고 땅에서 걸어 다니는데 말을 탔다면 조금 더 위에서 보잖아요. 근데 새를 탔다면 더 위에서 바라보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딱 하나인 사람, 한 나라의 지존이 황제인 것처럼 딱 그 한 사람으로, 유일성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과 비슷한 사람은 없다.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3번과 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외롭다거나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수가 있어요. 같은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요. 또 원래 사람은 비슷한 존재끼리 모이는 습성이 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말했듯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혼자서 좀 이렇게 소외가 되고 외곽지대에 놓이게 되는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뭔가 이동에 대한 카드가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이동성. 근데 이 이동이 사모분들은 좀 자발적으로 이동하시는 느낌이 또 있어요. 그냥 내가 떠난다, 내가 그냥 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런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진짜 나 안 가고 싶은데 꼭 가야 돼요? 나 이렇게 쫓겨나요?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왜 진작 안 갔을까? 뭐가 무서워서? 약간 이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놓는다, 내가 내 손으로 이동한다. 왜냐면 나 더 나은 거 이제 할 거니까, 더 좋은 거 할 거니까. 이렇게 나한텐 또 내 나름의 큰 그림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사모분들은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게 사실 되게 의미 없었다는 거? 애초에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이제야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과 나는 나를 비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모분들이 가실 길을 명확하게 좀 등불을 비추고 설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야 조금 더 많이 정신이 또렷해졌다. 그리고 지금 나는 가장 현명한 상태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1월에는 이제 뭐가 됐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이야기가 돼요. 사모분들이 비로소 좀 자기 능력을 제대로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은 조금 그 능력이 알아봐지지 않거나 별로 그렇게 잘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얘기, 똑똑한 얘기 해줘도 멍청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좀 그런 데다가 계속 귀한 거를 쏟고 있는 느낌이다가 이제야 제대로 쓰시게 되는 모습? 제가 바다에 살아야 될 사람, 물에 있을 사람이 산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물에서는 아무리 귀하고 쓰임이 있는 걸 갖고 있어도 내가 그거를 산에서 갖고 있으면은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뭔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새로운 걸 막 해가거나 그렇게 막 엄청난 노력을 하시게 된다기보다는 그냥 방향만 살짝 트는데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카드도 다시 봐보면은 황제는 따지자면 여왕벌과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말 붙여주고 관심 주지를 않죠. 아주 귀하죠. 황제를 한번 만나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더 혹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월에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는 게 잘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엇비슷하거나 그중 누구와 어울려야 할지 좀 애매해질 수가 있고 이건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애운으로 보자면 의자왕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컵 7번 아까도 뜬 카드인데 판타지에 대한 의미를 중복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해줘요. 사모분들은 본인 자체가 그렇게 바라봐지는 사람이래요. 근데 나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었을 수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순점이라고 하는데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을 부러워한다. 나는 더 큰 걸 가졌는데 사모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신비감을 많이 느끼게 하지만 본인을 신비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제 사모분들의 이 이동은 그니까 약간 어리석은 대우 그리고 안타까운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모분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힘, 자연의 힘, 바람, 소용돌이, 뭐가 됐든 영적인 힘, 사모분들을 잘 감싸 안아서 다른 데로 휙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제발 좀 저리로 가. 제발 저기 가서 좀 네 할 것 좀 해봐. 여기가 네가 있을 때고 여기가 네가 먹을 거가 많은 데야 훨씬. 너 여기서 제대로 클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적으로는 합격부가 뜨기도 했는데 이 합격도요. 아까 제가 뭐 조금 멀리 있는 목표 이상이라고 말했잖아요. 가까운 것들보다. 그래서 이동의 기회가 함께 오는 것들일수록 운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안 가봤던 곳을 갈 수 있게 되거나 혹은 이 합격 자체가 어떤 큰 이동과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사모분들은 금전도 이 이동을 따라서 따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아까 했던 말처럼 물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산에 있었으니까 그동안 굶주렸겠죠. 근데 물로 가면 먹을 게 천지예요. 그냥 옮겼을 뿐인데 나는 그대로 나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그 사모분들 바이올렛 카드가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한결같아요. 이거 영성에 대한 카드거든요. 뭐 심령술, 꿈, 보이지 않는 감각들,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 제3의 감각.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감수성, 그리고 남다른 그 영성적인 능력들, 초월적인 힘.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참 위에 있는 그 층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조언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뭔가 딱 눈에 박히는 이야기는 이 카드는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쓰임을 제대로 해라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세 번째 눈이 있어, 너 3의 감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3의 감각을 사용해 너의 세 번째 눈을 떠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원분들 그동안 자기가 가진 기질을 조금 덜 사용하고 덜 이용하며 살아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평범하다고 나 정도면 나름 그래도 그렇게 막 특별하진 않은 것 같은데 다들 나만큼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너를 인식하고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 길을 가라라고 말을 해줘요.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것은 사모분들은 진짜 도 아니면 모가 확실한 분들인 것 같아요. 본인 성격도 그럴 수 있지만 그 겪어지는 상황도 그래요. 근데 사모분들은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무리들을 찾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비슷한 사람들 섞여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끝도 없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한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하는 일만 반복해서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애초에 내가 그냥 그 사람들 한층 위에 서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내 존재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나면은 그냥 나한테 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왜 자꾸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라고 말을 하게 될 정도로 달라붙어요. 즉, 사모분들의 쓰임과 사모분들의 바운더리 그리고 타인이 사모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것까지 모든 게 사모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그냥 단편적인 예시로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면 사실 죽은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뭐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 오히려 너 왜 내려왔냐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올려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치만 이제 하늘에서 자기 할 일 제대로 하고 지내면 그 자체로 존중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모분들이 본인이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똑바로 알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모분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이고 또 지긋지긋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 그런 삶들이, 그런 일상들이 타인에겐 굉장히 궁금하고 재밌고 신기한 그런 체험? 마법의 세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사모분들의 이동에 있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보는 나보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자기 이미지가 어떤지 많이 관찰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하면서 그 이미지대로 더 굴어주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미지대로 더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내 모습이 뭔지를 체크해서요.
근데 사모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거, 보고자 하는 거, 상상하는 거, 이런 것만 조금 체크해도 이제 훨씬 좀 드라마틱한 성취를 거두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미래에 닿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에게 1월에 있을 일. 4번 분들 우선 첫 번째로 뭔가 평화로운 동산? 되게 좀 싱그럽고 다복하고 이런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뭔가 4번 분들의 1월은 낭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을 만난다면 여행지나 이색 장소, 좀 안 가본 장소나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분위기, 향취가 있는 곳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랄까 생각지 못한 우연, 보다 드라마틱한 영화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재회에 관한 문제라면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에 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더 극적인, 기억에 더 오래 남는, 혹은 그냥 뭐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여가를 즐기더라도 이렇게 돌아보고 추억하고 그 기억을 벗삼아서 추억 삼아서 또 하루를 살게 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인간관계 면에서도 만나게 되는 인연들, 새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 인맥의 변화? 근데 그런 만남이 막 피곤하고 노동으로 느껴지고 이제 은은하게 또 기싸움이 있고 이거저거 따지고 금 나누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정말 나에게 순수한 즐거움을 주는 오히려 좀 지친 일상에서 나를 리프레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고 얘기가 돼요. 지금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한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특히 유년기의 기억 같은 게 성인이 되고도 오래 남듯이 쉽게 잊히지 않을 울림이 있는 기억을 선사할 한 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4번 분들의 1월은 터닝 포인트적인 한 달이에요. 지금 수학절에 대한 카드도 나왔는데 4번 분들의 지금 상태가 고지에 그렇게 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뭔가 목표하는 게 있더라도 거좀 다 오긴 했는데 이쯤 오니까 더 힘들다. 산 같은 것도 아예 처음에 오르는 것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더 높아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니까 조금 더 힘에 붙인다.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맨 아래에서 보자면은 지금도 굉장히 높이 올라온 상태지만 이제 맨 처음 상태에 전혀 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불만족 상태. 계속 나는 위만 보는 그런 상태. 여기서 뭘 더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자아 확립의 달이라고 읽혀져요. 그 내적 성장이 크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지금 내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을 찾게 될 확률이 높아요. 길을 잃어야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4번 분들의 운도 이름으로써 얻게 되는 운이거든요. 사실 내적 성장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외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적인 성장을 이루고 나면 사실 외적인 성장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현실적인 지표, 목표만 따라가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뼈 빠지게 다 이루고 나서도 그제야 공허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고 또 그제야 오히려 거꾸로 내면을 챙기려고 하고 이게 정말 시간 낭비인데 그동안은 방치했기 때문에 더 회복은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굶어서 살을 빼면 살을 다 빼고 나서도 몸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뒤늦게 근력 운동하고 다시 몸 되돌리고 하는데 또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4번 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4번 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동안 계속 굶고 있었던 상태예요. 나를 좀 많이 몰아붙이고 계속 쪼여왔던 거. 그런데 그 이유가 약간 또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객전도가 돼버린 거죠. 정말 뭘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의문하게 할 만한. 지금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 바보는 이제 무언가 거리낄 게 없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정리를 포기하는, 몰라 이렇게 그냥 놔버리는 상태이기도 해요. 4번 분들은 완전 백지, 그러니까 무해 상태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금세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그 빼곡한 모눈중이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현실에서 원하고 있었던 것이 좀 달랐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너무 정신없이 달리느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바보는 자신의 욕망과 발걸음에 아주 솔직한 상태를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적 카드를 보면은 단명부가 떴는데요.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죽음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말하기보다 뭔가 불안한 것들 있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여기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뭐 이런 불안들, 재앙을 염려하는 마음을 걷어주고 제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기 있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적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가 그러니까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죠. 제대로 정리가 되고 아기가 이제 짜 맞춰지고 또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던 거, 어깨에 얹고 있던 것들은 내려놓게 되는 그런 편안함.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오뚜기 같은 분들 같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정말 뛰어난 오뚜기 같아요. 어떤 큰 문제도 재난도 4번 분들을 웬만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런 도끼가 좀 생활화되신 분들 같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완즈 킹, 완즈 4번 이렇게 4번 분들한테 완즈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4번 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의지, 열정, 아우라, 생명력, 문제 해결력, 다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자기만의 울타리, 성을 견고하게 쌓는다. 이제 밖에서 아무리 곡괭이 들고 망치 들고 이렇게 때려 부수고 성을 깨려고 해도 안 부서진대요. 외유내강, 멘탈이 세신 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이 부서지기는커녕 나의 울타리에 타인을 포섭하고 타인을 들여서 같이 품어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여유까지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4번 분들한테 기대고 4번 분들한테 의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참아온 기간이 좀 길었다. 굶은 상태로 지낸 기간이 길었다. 때문으로 보여져요. 많은 인내를 거쳤기 때문에 작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
뭐 위기들 같은 것들은 조금 우습게 넘길 수도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니까 4번 분들은 내가 그리는 꿈,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좀 포기하고 참고 견뎌왔던 상황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스타카드가 떴는데 그런 것들 생각나요. 투자를 위해서 시드를 모은다. 혹은 집을 사려고 적금을 빡세게 든다. 이런 청사진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닿으려는 낙원이 있어서 그 낙원까지 갈 때까지 다리 관절 부서질 때까지 그냥 계속 걷고 있는 거. 근데 돈도 모으는 돈의 액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1억 모은다라고 하면은 진짜 미친 듯이 1억만 보고 모으면, 그래서 다 모았다면 이제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경우죠. 4번 분들은 아까 제가 내적 성장이 외적 성장을 더 빠르게 쉽게 만들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1월에도 오히려 원래의 모습에서 좀 역순으로 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금전에 관해서도 돈에 집착하지 않을 때 돈을 더 많이 버실 수가 있고,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같은 걸 순수하게 즐길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진로에 관해서 이루고 싶은 바가 있는 경우에도 특히 스타, 별카드는 아까 바보 카드 같은 거랑 비슷한 의미인데, 내 안에 반짝이는 열정, 두근거림을 잊지 말고 그것만 따라가라는 소리거든요. 좀 뻔한 말이지만 과정을 즐기면 결과는 따라온다고들 하는데 지금 4번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결과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이걸 하는 나 자신에게 또 만족감을 느끼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고 내가 지금 진정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그 느낌만 받으시면 4번 분들이 원하는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지금 4번 분들의 리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예스월도 느낌이 있어요. 4번 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수단이 목적이 되었을 때, 기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고 수단이 수단으로서만 자리하면서 나의 진정한 욕망을 내가 따라가고 있을 때, 내 영혼과 소통하면서 내 내면의 에너지를 빛 삼을 때, 등불 삼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굶는다고 해서, 더 나를 지금보다 학대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전자의 경우, 기계적인 경우로 4번 분들을 대하셨을 땐 비교적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 놓고도 실패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적 카드를 보면은 공덕부가 나왔는데요. 4번 분들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진짜 운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내 차례만 되면 항상 뭐가 꼬이네, 틀어지네, 순서가 바뀌네. 귀신이 장난친다 그러죠. 정말 의도적으로 나를 골리는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운이 나쁠 수는 없다. 이런 억가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뜬 공덕부는 그런 운의 저조함을 보완해주는 카드예요. 지금까지 내가 운 때문에 피해를 봤다, 운을 좀 혐오한다, 징크스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1월에는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싶어요. 그리고 또 덕을 쌓는 거, 그것으로 나의 운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좀 선행을 베푸는 거, 종교적으로는 보시를 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해줘도 좋은 달일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지금 치자? 발음이 좀 어렵죠. 치자나무라는 카드 나무가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 바로 연결되죠. 포만감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풍족하다, 풍요롭다, 배부르다, 불만족감이 전혀 없어 이런 상태를 말해줘요. 그리고 또 정말 소름 끼치게 바로 또 연결되는 말은 이게 이렇게 치자나무 꽃잎이 확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치자나무의 안에 있는 정말 다채로운 풍요로움이 밖으로 확 뻗어져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숨겨져 있던 게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펼쳐진다.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의 연결성을 말해주고 내부와 외부의 연결성을 말해주는데 제가 했던 말이 조언으로도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또 꽃이 아닌 나무가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리딩한 번호들 중에 나무는 4번 분들만 나온 것 같은데 나무라고 하면은 우뚝 서 있는 이미지잖아요. 굳은 심지를 연상시키죠. 마찬가지로 나의 내면의 힘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퍼져 나온다 라는 뜻을 가진 치자나무죠, 심지어. 4번 분들의 안에는 이미 무수한 잠재력과 창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냉장고에 재료가 이미 다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버무리고 응용을 해서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특별한 요리를 위해서 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남들의 재료를 또 구경하고 살펴보고 비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4번 분들 냉장고 파먹기 하면 돼요. 그냥 4번 분들 스스로를 파먹으면 그게 재료예요. 나의 가장 강한 힘은 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인지하는 순간 4번 분들은 타인으로 하여금 외부 장악력도 함께 갖춘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리딩이 막 점점 의미가 확장되고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지금 4번 분들처럼 하나의 메시지만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 리딩도 그렇게 잦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삶을 정말 수월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지체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에 다다르게 되는 여정이 4번 분들의 1월이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미래에 닿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